네, 매주 목요일 밤 시장을 앞서가는 전략. 안녕하세요. 프라임투자 장희선입니다. 자, 오늘도 스마트한 시각으로 국내 증시와 뉴욕 증시를 연결해 주실 김민재 파트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벌써 내일만 지나면 설 연휴입니다. 어디 내려가세요, 고향? 아니요, 그냥 집에 있습니다. 아, 그냥 집에서 시청자분들을 위한 종목과 전략을 탐구하시는 시간을 가지시나요? 네, 아무래도 그렇겠죠.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안전한 귀성길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시장 이야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연휴를 앞두고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우리 시장이 그래도 좋은 분위기로 마감을 해줬습니다. 어제 마이크론 뉴스가 너무 좋았고 그 영향으로 이제 투톱이 좀 이끌어준 모습인데 사실 미증시를 놓고 보자면 이 금리 인하 관련된 기대감이 좀 없어지기도 했고 오늘 장의 흐름을 좀 어떻게 예측해 봐야 할지 궁금하긴 합니다. 일단 선물 지수는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는 있거든요. 오늘의 미장 투자 포인트 어디로 보실까요? 상승을 준비하는 미국장이다라는 포인트로 잡고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최근에 다우 같은 경우에는 강한 장대 양봉과 함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직까지 S&P 500이나 나스닥 그리고 필라델피아 연합지수 같은 경우가 이렇다 할 아직 호재를 좀 못 받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박스권을 이어가고 있지만 오히려 이제 실적이 발표가 끝나게 됐었을 때는 이런 AI 버블에 대한 우려, 즉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된다라는 관점과 함께 증시가 이제 호재를 받아들일 시기가 됐다라고 보시면 돼서 어떻게 보면 폭풍 전야다라는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폭풍 전야다. 오늘 그 폭풍이 시작이 될지 궁금하기는 합니다. 오늘의 미증시 포인트 먼저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말씀하시는 거 보면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결이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어쨌든 상승의 방향성, 흐름은 정해져 있다는 포인트 같은데 조금 더 자세하게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보면서 일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자료를 준비해 보면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좀 시각적으로 좀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의 주제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명절 가정 휴장 기간 동안 과연 해외 증시가 상승할 것인가 하락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왔고요. 아마 보통 연휴가 시작이 되면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즉 내일 이제 휴장 전에 마지막 거래일인데 내가 주식을 사고 마감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일단 기다렸다가 명절 끝나고 들어가셔야 될 것인가 이 두 가지에 대한 좀 가장 큰 고민거리나 아니면 관심사가 아닐까 해서 주제를 이렇게 좀 잡아봤고요. 이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큰 틀에서 이렇게 먼저 기준을 좀 잡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 지금 현재 연휴가 있는 증시, 즉 한국과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 설날 그리고 중국은 춘절이 있기 때문에 휴장을 앞두고 있는 증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상 설 명절이 없기 때문에 이 명절이 없는 국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 명절 뒤의 흐름을 좀 미리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니케이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벌써 우리나라는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가 처음으로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벌써 이 거래일 전에 장대 양봉과 함께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즉 휴장이 앞으로 남아있는 게 없기 때문에 즉 연속성을 갖고 증시가 계속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니케이 같은 경우는 벌써 박스권을 돌파해서 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이 결국은 우리나라가 쉬고 났었을 때 흐름을 미리 좀 예측할 수 있는 힌트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증시의 흐름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다음 증시로 가지고 온 부분은 유로스톡스 50입니다. 즉 유럽 어떻게 보면 연합의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유럽 쪽도 보게 되면 사실상 올해 1월달과 2월달 들었었을 때 한국만 강하게 좀 상승을 했었고 그 밖에 기타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린란드 문제라든지 아니면 파월의 이런 이슈 그리고 아직 실적이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부분 때문에 박스권에 갇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고 사실상 이러한 흐름이 정석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가 오히려 좀 비정상적으로 6월 달에 선거가 있다는 부분 때문에 호재를 좀 당겨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유럽 증시의 지금 차트를 보게 됐었을 때 일본처럼 강하게 장대 양봉과 함께 돌파가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 보시면 제일 높았었던 고점대에서 마찬가지 이틀 전에 장대 양봉이 한번 솟은 다음에 기존에 보시면 양봉을 보이고 나서 밑으로 좀 급락을 하거나 항상 장대 양봉과 함께 바로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최근에 급등 뒤에는 옆으로 횡보하면서 기간 조정을 받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유럽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명절에 대한 연휴가 없기 때문에 일본도 지금 미리 상승하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항상 저 박스권 상단에서는 장대 음봉으로 급락하거나 이러한 흐름이 반복됐었다가 최근 들었을 때에는 어제와 그저께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 횡보하면서 기간 조정으로 물량을 잘 받아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일단 힌트를 받았었던 내용을 보게 되면 일본과 유럽 같은 경우, 즉 휴장이 없는 증시 같은 경우에는 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사실상 일본은 이미 돌파가 나왔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래는 항상 저 위치에서는 급락을 맞았었던 증시가 캔들 두 개 자체가 옆으로 횡보하면서 기간 조정을 받고 있다. 즉 어떻게 보면 상승을 준비하기 위해서 밑에 있는 물량대를 위에 있던 물량대를 잘 소화하고 오히려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힌트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도 사실상 마찬가지예요. 지금 2026년에 들어와서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박스권에 갇혀 있었습니다. 즉 파월의 이슈, 그리고 그린란드에 대한 이슈, 그리고 실적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올릴 수도 내릴 수도 없었던 증시였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부분이 정상적인 흐름인데 근래 들어서 즉 실적 발표가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AI에 대한 이 거품이라든지 아니면 버블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증시가 가장 싫어하는 부분은 사실상 불확실성이죠. 증시의 실적, 즉 기업들의 실적이 좋을지 안 좋을지 몰랐기 때문에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했었다면 이제는 실적을 다 확인했기 때문에 여전히 괜찮다라는 심리와 함께 다우 같은 경우가 박스권 상단에서 아주 긴 장대 양봉과 함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박스권 밑으로 재진입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서 밑꼬리를 달리면서 박스권 상단을 계속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서, 지금 보여드렸던 차트를 보게 됐을 때 일본도 휴장이 없는데 고점 돌파를 했고,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상 실질적으로 현재 시간대 오늘 장을 보게 되면 고점을 살짝 더 넘어서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다우는 이미 강하게 올라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 뒤에 있는 미국의 대표적인 4대 지수라고 볼 수 있는 S&P를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지금 박스권 상단에 이제 막 도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게 되면 캔들 두 개 자체가 마찬가지 밑으로 급락을 하는 모습보다는 다우가 이미 고점 돌파를 했다 보니까 S&P 500도 지금 상승을 해서 돌파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옆으로 기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주식이라든지 이런 지수의 흐름은 우리가 미래에 가서 보고 오지 않는 이상 100%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즉 이런 분석을 통해서 100에 가깝게 100에 수렴할 수 있는 확률로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미국 지수를 제외한 일본도 고점 돌파가 나왔고, 그리고 유럽도 지금 고점 돌파를 지금 사실상 거의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우도 고점 돌파를 했다. 근데 S&P 500이 지금 다른 나라 증시가 모두 하고 있는데 못할 거다라고 베팅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이번에 같이 함께 돌파할 거다라고 베팅하는 게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나스닥 지수를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게 되면 다우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상단을 이미 돌파했고, S&P 500은 박스권 상단에 도착을 했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박스권 하단에서 이제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매주 목요일마다 김민재의 프라임 투자를 이제 개편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 목요일이 박스권 하단에 있었던 저 음봉 때 제가 이제 지금은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 걱정 때문에 급락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공포에 지금 QQQ 지수 상승에 베팅하는 ETF를 소개시켜드리면서 매수를 해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번 주 같은 경우 굉장히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많이 들었었는데,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가 거의 11월 달부터 1월 달까지 2월 달까지 횡보하는 구간에서 10월 달에는 11월 달에는 이 오라클의 마진 부분 때문에 급락을 했었지만 결국은 반등을 했었고, 그 다음 같은 경우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 브로드컴의 실적이 안 좋다라면서 급락을 했었지만 마찬가지 역시 반등을 했었습니다. 이번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우려가 나왔을 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미국 증시의 박스권 하단에서 계속 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내려왔을 때에는 QQQ를 사시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잘 올라오고 있고, 마찬가지 나스닥도 이제 박스권 상단까지는 일단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돼서, 우리가 명절 기간 동안에 지금 미국 증시가 상승할 것이냐 아니면 하락할 것이냐를 지금 차트를 전 세계의 차트를 보게 됐었을 때 상승에 베팅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리고 분석상으로 보게 됐을 때 훨씬 더 하락보다는 상승 쪽에 베팅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필라델피아 반지수입니다. 지금 보시면 11월 달에 급락했었던 부분은 벌써 돌파를 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슈 때문에 급락을 했었을 때도 벌써 V자 반등하면서 제일 높았었던 사상 최고치 근처까지 와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일본은 이미 박스권 상단을 돌파해서 사상 최고치 갱신. 유럽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상단에 이미 도달해서 살짝 넘어서고 있고 다우도 박스권 상단을 이미 돌파했고 S&P 500도 이제 박스권 상단에 도착해 있고 나스닥만 지금 밑에서 오히려 처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필라델피아 연지수 같은 경우에는 벌써 박스권 상단에 또다시 와 있기 때문에 지금 흐름을 보게 됐었을 때 내려가면 계속 뜰려는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고 오히려 고점을 돌파하려는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우리가 명절 이제 내일 마지막 거래일인데 해외 증시의 모습을 보게 됐을 때 우리는 지금 내일 오히려 주식을 매수해서 넘어가야 된다라는 관점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차트에 대한 현재 기술적 분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는 기술적 분석은 어떻게 보면 분석의 한 가지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즉 내부적인 관점에서 한번 제가 상승에 대한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임기 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도 때 이제 트럼프 1기를 맞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프라임 투자 때에도 한번 제가 이 부분을 좀 다뤄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1기 당시 때 다우지수를 보게 되면 지금 이 급락이 나왔었을 때가 코로나 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2017년부터 18년, 19년, 뭐 2020년 지금 약 3년 동안의 차트를 지금 볼 수가 있는데 2017년 때 트럼프가 이제 임기를 시작했을 때 지수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수가 저때 상승했었을 때 이 원인이 제가 보통 지수의 상승을 이끄는 거는 딱 두 가지 요소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유동성, 두 번째는 실적, 즉 유동성 장세가 또는 실적 장세가 진행이 되면 지수가 올라가거나 주식시장이 상승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트럼프 일기 때 그러면 저 상승을 이끌었었던 이유가 뭔지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트럼프 일기 때입니다. 지금 보시면 2017년부터 2018년, 2020년까지의 지금 금리에 대한 추이를 보게 되면 우리가 보통 알게 됐을 때는 금리를 오히려 인하하면 증시가 올라가게 되고 유동성 장세라고 하고 금리를 이렇게 인상하게 되면 이제 유동성을 거두어들이는 것 때문에 증시가 급락한다고 생각하시지만 트럼프 일기 때, 즉 2017년부터 2020년죠. 즉 코로나가 발생했었던 2023년 때를 만나기 전까지는 오히려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데, 즉 유동성을 걷어들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일기 때는 다우지수가 상승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트럼프 일기 때는 지금 트럼프가 마찬가지 2기에서도 똑같은 정책을 하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는데 세금을 감면해 주겠다. 세금을 법인세, 즉 기업들의 법인세를 감면을 해주면서 기업들의 실적을 좋게 만들어주겠다라는 정책이 트럼프 일기 때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오히려 없는 장세에서도 실적이 좋다 보니까 증시가 상승했었던, 우리가 항상 유동성을 오히려 걷어들이거나 지금 우리가 금리 발표에서 항상 민감하게 보시는 게 금리를 인상할까 봐 걱정하시잖아요. 근데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실적이 좋으면 증시가 상승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트럼프 일기 때는 그러면 정리해보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제가 좀 한눈에 볼 수 있게 둘이 붙여놨는데 트럼프 일기 때에는 2017년, 2018년, 2019년까지 약 3개년 동안에서 계속 금리를 인상했었지만 증시는 상승했었고 이 상승의 원동력은 유동성이 아니라 실적이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2026년이죠. 제가 계속 미국 증시를 이제 상승할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이러한 부분과 뭐 어디에서 차이가 있는지가 확인할 필요가 있으신데 감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트럼프 일기 때 보시면 감세를 통해서 증시를 끌어올렸었다는 뉴스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다음 화면 보면서 이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트럼프 2기입니다. 지금 한국 정부가 증시를 강하게 부양하겠다라는 정책과 함께 우리가 지금 한 번도 가지 못했었던 코스피 5천 이상을 지금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 뭐 코스닥 1000포인트대에 있지만 정부에서 지금 코스닥 3000을 외치면서 여기에 따른 지금 기대감과 함께 증시를 계속 어떻게 보면 끌어올려줄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현재 한국의 증시가 또는 한국의 기업들이 과거 2025년, 2024년, 2023년보다 뭔가 엄청나게 뛰어내서 바꿔진 게 아니라 지금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아니면 상법 개전, 세법 개전 또는 이러한 유동성도 물론 주는 부분도 있지만 정부 정책적으로 증시를 강하게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판 자금을 증시로 끌어올 수 있게 지금 조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즉 정부 정책 때문에 지금 한국 증시가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한국조차도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이제 2026년은 트럼프 2기가
실질적인 정책을 이제 시행하는 시점이 됩니다. 즉 미국조차도 이제 증시를 부양하겠다라고 하면서 트럼프가 정책을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내용이 아까 트럼프 일기 때 있었던 바로 이 제일 하단에 보시면 법인세 감면을 통한 기업들의 실적 증가입니다. 트럼프 일기 때 딱 요거 하나만으로도 오히려 유동성이 없는 데도 상승을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 외에 지금 추가적인 호재가 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미국의 트럼프가 지금 계속 하는 얘기는 우리는 지금 유례없는 관세를 통해서 엄청난 돈을 확보했고 이 돈을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세금을 환급해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경우를 한번 겪어보신 적이 있어요. 바로 코로나 때 한국 정부에서도 뭐 우리 계좌 쪽 뭐 실질적인 현금을 준 건 아니지만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우리한테 부여해 줌으로써 경기를 살릴 수 있었던 게 바로 코로나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즉 그러한 부분이 결국 우리가 뭐 의식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을 정부에서 받은 돈으로 사용을 하게 되고 원래 있던 현금은 오히려 증시로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트럼프가 지금 이번 2기 때 하겠다라는 거는 개인들에게,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돈을 오히려 환급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즉 이러한 부분은 결국 증시로 들어올 수 있는 유동성을 조금 더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게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트럼프 일기 때에는 유동성을 오히려 금리를 인상하면서 유동성 장세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3년 내내 상승을 했다면 올해 2026년 그리고 트럼프 2기는 실적도 법인세를 통해서 즉 1기 때와 똑같은 정책을 통해서 실적을 좋게 해주는데 여기다가 이제 새로운 연준 의장은 금리를 인하하는 인물이 될 거다라고 하면서 지금 뭐 일단 뭐 예정자가 정해져 있었던 부분도 있었고 그 인물 같은 경우가 이제 결국은 금리 인하할 거다라는 것에 지금 베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례없이 트럼프 1기는 시장을 상승할 수 있는 원인은 유동성과 실적이라고 한다면 1기 때에는 실적 하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하나밖에 없었던 그 시점에서도 3년 내내 상승했다. 근데 2기는 실적에다가 유동성까지 붙기 때문에 유례없는 훨씬 더 큰 상승을 기대할 수가 있어서 지금 최근에 보시면 미국 증시가 오히려 옆으로 횡보하면서 박스권을 이루고 있는 부분은 이제 정책이 나올 거다라는 기대감입니다. 즉 이제 세금 환급에 대한 뉴스가 나올 거고 이 연준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뉴스가 나올 거고 법인세, 즉 기업들의 실적을 좋게 해줄 수 있는 법인세에 대한 뉴스가 곧 나올 거기 때문에 그 뉴스를 기다리면서 어떻게 보면 박스권에 증시를 가둬놓고 상승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그래서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한국 증시 같은 경우가 6월 달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호재를 좀 당겨받고 있어서 상반기 때 한국 증시가 훨씬 더 강하다면 점점점 하반기로 갈수록 11월 선거가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과 함께 하반기에는 미국이 훨씬 더 강해질 수 있다는 흐름을 꼭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래서 우리가 명절, 즉 내일 마지막 거래일이 남아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식을 사고 갈 것이냐 아니면 연휴 뒤에 살 것이냐에 대한 답을 드린다고 했었을 때는 큰 틀에서 올해는 무조건 좋을 수밖에 없는데 벌써 지금 다우는 사상 최고치, 일본도 사상 최고치, S&P 500은 여기서 한 번만 더 상승하면 사상 최고치, 반도체도 한 번만 더 상승하면 상상 최고치입니다. 즉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한 제 전문적인 뭐 의견보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린다면 내일은 무조건 주식을 사고 명절을 맞이하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명절 동안에 미국 증시가 상승하는 걸 보게 됐었을 때 더 즐거운 명절을 맞이할 수 있을 거다라고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득이 된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 이유, 미증시 상승에 베팅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다. 기술적으로도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수의 흐름을 조금 따라가는 종목을 보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은데 지난주에 또 QQQ 짚어주시고 굉장히 잘 갔는데 이번 주에는 어떤 종목 좀 봐야 될까요? 오늘도 좀 같은 관점으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상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서 최근에 한국 증시가 강하게 상승하다 보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매수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갔다는 관점 때문에 새롭게 대체로 지금 찾고 계시는 상품들이 거의 ETF, 즉 지수의 상승에 추종하는 ETF를 매수하고 계시는데 요거를 조금 더 활용하신다고 한다면 즉 미국 증시가 상승하기 전에 미리 이런 지수 추종 ETF를 미리 알고 계시면 상승했을 때, 즉 한국 증시의 상승을 내가 2025년부터 못 먹었다면 미국 증시의 2026년의 상승을 처음부터 먹을 수 있는 시점이 될 수 있다고 보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ETF 상품을 한번 가지고 왔고 여기에 대한
종목 추천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프라임픽은 속스 ETF를 가지고 왔습니다. 많이들 좀 들어보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상 지난주 시간에는 나스닥이 박스권 하단에 있었기 때문에 AI 소프트웨어 이슈 때문에 걱정을 하실 때 오히려 상승에 베팅하는 이 QQQ를 추천을 드렸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속스 ETF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속스는 다음번 화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지난주 QQQ의 상품 같은 경우가 바로 나스닥을 추종하는 상품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뭐 S&P 500을 추종하는 지수 또는 나스닥을 추종하는 지수가 있고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를 추종한 ETF가 있는데 지난주 QQQ 같은 경우에는 이 나스닥을 추종한 ETF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2배 상품이랑 3배 상품이 있지만 일단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단 QQQ를 추천을 드렸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보다는 이제 S&P 500과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흐름을 보게 됐었을 때 이제 박스권 상단에 있을 때 내가 과연 S&P 500의 상승에다 베팅하는 게 나을 것인가 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상승에 베팅하는 것인가 하는 게 나을 것인가에 대한 관점을 보게 됐었을 때 둘 다 박스권의 상승에 있다 보니까 오늘은 S&P 추종 ETF보다는 반도체 추종 ETF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지금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반도체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반도체 상위 종목들의 이 구성 종목이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 상품 같은 경우에는 SMH 그리고 오늘 추천드린 속스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두 가지의 차이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상품 마찬가지로 미국 반도체에 투자하는 상품이지만 지금 SMH 같은 경우에는 상위 25개에 투자를 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 같은 대장주의 비중이 훨씬 더 좀 많이 작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훨씬 더 공격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면 속스 ETF 같은 경우에는 25개가 아니라 30개에 투자를 하게 되면서 이러한 지수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나왔을 때 훨씬 더 SMH보다는 이 방어적인 성격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처음 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공격적인 SMH보다는 속스 ETF가 더 나을 거다라고 판단을 해서 오늘은 속스 ETF를 가지고 왔고요. 다음 장 보겠습니다. 이 속스 ETF도 보시게 되면 2배짜리 상품과 뭐 3배짜리 상품이 있게 되는데 일단은 속스 Q를 보게 됐었을 때에는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하는 그대로의 수익률을 가져가는 게 바로 속스 Q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레버리지 상품이죠. 약 3배짜리 상품이 있는데 속스 L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SOXL이라는 상품인데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할 때 곱하기 3배, 즉 레버리지를 굉장히 크게 가져가는 상품이라서 아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접근을 좀 안 하시는 게 낫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내가 종목보다는 이 지수에 베팅하겠다라고 했었을 때에는 종목의 비중을 좀 많이 줄이고 이 상품을 추천하시는 것도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닐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락에 베팅하는 SOX 그리고 S 상품인데 속스 S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롱과 숏의 앞자리를 딴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지금은 제가 상승에다가 베팅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SE는 투자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일단 상품을 딱 보셨을 때에도 지수 상승을 뭐 그대로 가져가는 상품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좀 더 공격적인 SOXX 즉 속스의 상품을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사실상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이 급락을 하면서 박스권 하단에 있었기 때문에 QQQ를 매수했었을 때 전혀 부담이 좀 없으셨던 자리였지만 이 지금 보게 됐을 때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벌써 박스권 상단 어떻게 보면 제일 고점대에 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다우는 이미 고점을 돌파해서 박스권 상단을 넘어선 걸 지금 보여드렸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다우가 지금 가장 들어가기에 상승에 베팅하는 쪽에 들어가기에 가장 좀 부담스럽다고 볼 수가 있고 S&P 500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가 똑같이 위치해 있습니다. 즉 박스권 상단에 있기 때문에 S&P 500의 상승에 대해 베팅할 것인가 아니면 반도체 지수 상승에 베팅할 것인가 했었을 때 결국 미국 증시의 상승을 일으키는 원동력은 결국 대형 기술주다라는 관점에서 봤었을 때 이 S&P 500을 추정하는 뭐 스파이라는 상품보다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반도체 지수의 상승에 추천을 하는 이 속스 ETF가 훨씬 더 낫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S&P 500이 조금 더 낮게 있었고 반도체 지수가 좀 더 높게 있었으면 제가 이 S&P 추정하는 상품을 좀 추천을 드렸겠지만
둘 다 박스권 상단에 있다라는 전제 조건을 지금 보게 됐을 때는 역시나 반도체 지수가 훨씬 더 괜찮겠다라고 말씀드리고 결국은 코스피도 고점을 새롭게 넘게 됐을 때는 이번 박스권이 상단이 아니라 지지 라인으로 변경된다라고 보시면 돼서 이번에 여기서 돌파가 됐을 때는 이번 상단이 결국은 지지 라인 하단으로 변경된다라고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읽나 했는데 속스라고 굉장히 쏙쏙 들어오는 이름입니다. 반도체를 수종하는 ETF고요. SMH보다는 조금 변동성이 덜하다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ETF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길게 보고 이제 모아가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근데 지금 살짝 부담스러운 가격대라고 하는 분들은 조금 더 내려왔을 때 사는 전략도 괜찮을까요? 네, 사실 근데 제가 보고 있는 관점에서 지금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미국 아까 보여드렸던 뭐 유럽 차트도 보게 되면 여기서 밑으로 빠지기보다는 옆으로 횡보하면서 기간 조정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조금 겁이 난다고 했을 때에는 분할 접근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결국은 큰 틀로 보게 됐었을 때 결국 2026년 연말이 됐었을 때는 여기보다 훨씬 더 높게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지금 같은 경우도 비중 절반 정도 내가 원래 들어가려고 했었던 비중에서 절반 정도는 먼저 사놓고 내려갔을 때 뭐 밑에서 다시 잡는 전략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올라가게 됐을 때는 뭐 지금 추격 매수도 좀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점 잘 들어봤습니다. 어쨌든 지금 조금 주목해 볼 수 있는 반도체 ETF 오늘 또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속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내일장 열리고 다음 주 목요일까지 꽤 긴 연휴 휴장이 이어지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뭔가를 사야 한다면 속스 외에 또 어떤 종목 사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종목 이야기 언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지금 사실상 미국 쪽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통 여기에서 추천드린 한 종목씩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이제 방송 중에도 한 국장에 대한 종목 같은 경우는 두 종목을 추천을 드릴 거고 방송 끝나고 나서는 항상 공개 방송을 바로 연계 방송으로 진행을 하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엔 좀 워낙 지수가 많이 빠지면서 비슷한 종목을 드렸다고 한다면 오늘은 다시 원래 컨셉대로 뒤에 공개 방송 시간에는 조금 더 가볍게 또는 훨씬 더 좀 탄력적인 종목, 가볍게 튈 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 왔어서 공개 방송 때는 조금 더 튀는 종목 그리고 이 시간 마치고 하는 종목 추천 두 개에서는 탄탄한 종목을 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또 통통 튈 수 있는 종목들 연휴 전에 마지막으로 잡고 싶으신 분들 잠시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선물도 같이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일반 시간의 투자 법칙 VOD인데요. 이거는 또 어떻게 활용해 보면 될까요? 이제 구정이 지나고 나면 다음번 이 시간대에는 일반 시간의 법칙이 아니라 이제 로봇 이 관련된 영상이 네. 올라오게 될 겁니다. 오늘이 사실상 이 일반 시간의 법칙 시장과 종목을 찾는 이 무료 방송 무료 VOD 같은 경우가 마지막 제공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원래 로봇에 대한 이 영상을 찍어놨다가 구정 변동성이라든지 사이드카가 걸리게 되면서 위치가 좀 많이 바뀌어서 밀어놨었는데 제가 이 영상을 다음 주에 공개한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그리고 로봇에 대한 지금 위치가 어디 있는지 다음 주에 공개가 되고 오늘 같은 경우가 이제 마지막으로 시장과 종목 분석하는 방법 VOD 제공되는 마지막 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 기다리셨던 이 로봇 관련된 VOD 드디어 다음 주에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또 거꾸로 1만 시간 투자 법칙 VOD는 오늘이 마지막, 이번 주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무료로 이 기초부터 전략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꼭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저희 미증시 준비하는 동안 내일장 전략도 세워봐야겠죠. 기관은 어떤 기업에 주목하고 있는지 내일장 전략 리포트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한 발 앞선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내일장 전략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증권가에서 주목하는 종목 리포트들 정리해보려고 하는데요. 초코파이 하면 떠오르는 그곳 오리온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총 5군데의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올라왔습니다. 투자 의견은 모두 매수 유지를 했지만 목표 주가를 상향했는데요. 보시면 두 곳이 16만 원, 두 곳이 18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특히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14만 원에서 18만 원까지 한 번에 4만 원 시원하게 올린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증권사들은 오리온의 어떤 점에 주목을 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배당 서프라이즈입니다. 오리온은 어제 작년 4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25년도 주당 배당금을 3,500원으로 결정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수치가 계속해서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전년도 2,500원에 비해서 40%나 증가한 금액이고요. 배당 성향도 35%까지 10%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배당 기업의 요건 중 두 번째 요건을 충족하게 되고요. 오리온 측에서도 직접 28년도까지 주주 환원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다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도 배당 구조의 개선이 기대된다는 전망입니다. 자, 그렇다면 배당이 잘 나오게 된 이 배경, 실적도 중요하겠죠. 일단 작년 4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모두 컨센서스에 잘 부합을 했고요. LS증권은 26년도 오리온의 실적이 한국, 중국, 베트남, 러시아 이 전 지역에서 성장할 걸로 기대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판매량이 견조한 것도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급락하고 있는 코코아 가격이 본격 반영되면서 2분기부터는 이 원가의 흐름이 더욱더 개선된다는 분석입니다. 자, 이렇게 실적과 배당, 투자까지 모든 면에서 서프라이즈를 보여준 오리온, 오늘 주가도 6%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자, 리포트들이 나온 만큼 앞으로의 흐름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내일장 전략 리포트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국내 증시 이야기도 짚어봐야겠죠. 내일장 투자 포인트 짚어보는 프라임뷰 시간입니다. 자, 오늘 프라임 전략 제목이 지수 랠리의 재가동인데요. 이 지수가 코스피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코스닥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두 가지 다 둘 말씀드리는 다요. 겁니다. 네. 네. 어떤 포인트 보실까요? 일단 오늘 코스피가 드디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면서 네. 강한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조정을 굉장히 좀 짧게 잘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좀 코스닥은 오늘도 좀 못 갔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코스피의 상승이 이게 진짜 상승인가 아니면 또 다시 떨어질 것인가에 대한 걱정을 좀 하실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오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투자 전략을 가지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을 할 거다. 지수 랠리의 재가동이 시작될 거다. 이런 포인트로 전략을 주실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좀 정책적인 부분들이 많이 연관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자세한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준비한 자료 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딱 들었을 때에도 기분 좋을 만한 제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지수 랠리의 재가동이라고 가지고 왔고요. 일단 최근에 보시면 5,000포인트에 이제 도달을 하게 되면서 지수가 3,000일 때에도 쉬었었고 4,000일 때도 쉬었었고 이번 5,000포인트에도 마찬가지로 또 쉬고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로 이제 명절까지 앞에 있다 보니까 보통 명절 전에는 꼭 한 번씩 이렇게 조정을 받게 되죠. 추석 때도 그랬었고. 근데 결국 5,000포인트에 대한 조정과 그리고 명절 조정이 좀 겹치면서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걱정하셨을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이러한 부분이 오늘 코스피의 상승을 통해서 이제 상승으로 다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의 일봉을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도 앞서서 미국 증시를 좀 보여드렸었을 때 확인해 보셨으면 1월 달에 한국처럼 강하게 올라간 증시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근데 1월 달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드디어 어떻게 보면 조정을 좀 받게 되는데 5,000포인트를 어떻게 보면 안착하기 위한 조정, 그리고 명절 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 요 가운데 박스권에 갇혀 있다가 즉
이 부분을 보게 됐었을 때 이게 박스권을 이제 막 돌파했는데 이걸 미리 알 수 있지 않을까 또는 미리 알 수 없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오늘 어느 정도 기술적 분석을 좀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건 코스닥 일봉인데 보시면 5,000포인트를 살짝 넘어선 다음에 사이드카 걸리면서 첫 번째 음봉이 나왔을 때가 2월 첫 거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시 반등을 했는데 박스권 상단에 도달하자마자 또다시 급락해서 다시 한번 저점까지 내려왔었고 최근에 보시면 이제 다시 또 갭상승해서 도달했다가 오늘 이제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을 분봉을 한번 보시면 분석이 가능합니다. 즉 이번에는 박스권 상단에서 급락할 것이냐 아니면 상승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답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일봉을 분봉으로 쪼개보시면 알 수가 있고요. 이거에 대한 부분을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코스피의 분봉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면 이 1월 30일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위치를 보게 됐을 때 여기에서 이제 1월 30일에 마지막 거래를 마치고 나서 2월 첫 거래일부터 사이드카가 올리면서 증시가 이렇게 밑으로 급락을 합니다. 즉 박스권 하단을 잡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시 이제 미국 증시, 한국 코스피 같은 경우가 열심히 올라가서 박스권 상단에 도달하게 됐었을 때 이내 다시 급락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하단에서는 다시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일단 힌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앞으로도 여러분들께서 박스권에 있는 어떤 종목을 보시거나 지수를 보셨을 때 박스권을 언제 돌파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답은 이렇게 찾으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박스권 상단에 있는 주가가 도착을 했었을 때 가격을 받으면 가격 조정을 받으면서 급하게 밑으로 빠지게 되거나 마찬가지로 여기서 도달했을 때 가격으로 밑으로 급하게 빠지게 되면 애초에 돌파가 실패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시 한번 이제 똑같은 박스권 상단에 도달했는데 기존에는 급락했었고 또 급락했었던 이 캔들 자체가 옆으로 횡보하면서 버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기간 조정을 받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보통은 박스권 상단할 때 가격 조정이었다가 이번에는 옆으로 횡보하면서 버티네 이러면 실제적으로 뭐 아직까지 상승은 나오지 않았지만 돈들의 베팅이 박스권 상단에서 매물 맞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밑에서 받쳐주는 매수세가 훨씬 더 많다 보니까 옆으로 횡보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모습이 나오게 되면 항상 주가가 오히려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면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고 이 부분이 지금 일봉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게 됐었을 때 1월 마지막 거래일 때 급락, 다시 반등했지만 역시 또 급락. 하지만 이번 최근 캔들 3개를 보게 되면 급락하는 게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기면서 횡보하게 됐을 때가 이제 오늘의 상승을 어떻게 보면 예상할 수 있었던 분봉상의 분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코스피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코스닥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했었을 때 코스닥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부분을 지금 보시게 되면 코스닥 일봉도 지금 보게 됐었을 때 옆으로 최근에 캔들이 하나, 둘, 셋, 4개 같은 경우가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분봉으로 쪼개보겠습니다. 고점대에서 급락을 했었고 고점과 근처까지 가니까 또 급락. 근데 최근에 보시면 4거래일 동안 옆으로 횡보한다는 거는 고점대를 이제 넘어서서 올라가겠다는 흐름을 미리 코스피를 통해서 지금 똑같은 차트를 사실상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 하나의 차이는 코스피 상승 박스권 상단에서 오히려 기간 조정이었다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단까지는 못 올라갔지만 상단을 도달하기 위해서 기간 조정을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그래서 어제도 어떻게 보면 코스닥이 상승할 걸 미리 좀 예측할 수가 있었고 코스피도 상승할 걸 예측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서 아까 명절 때에도 지금 오히려 사고 넘어가셔야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코스피도 기간 조정과 함께 상승, 코스닥도 이제 상승만 나오지 않았을 뿐이지 상승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상승을 준비하고 있다, 사고 넘어가야 한다는 걸 기술적으로도 국장까지 또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자, 전략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보면 댓글에 우리 김민재 파트너 외모 칭찬이 끊이질 않는데 아닙니다. 종목들 흐름도 만만치 않게 좋습니다. 일단 지난주 프라임픽 종목들 흐름부터 체크를 해볼 텐데요. 자, 지난주 종목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프라임픽 유로메카였습니다. 한 주간 6.3% 등락률 보여줬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한라캐스트였죠. 역시 6.9%, 거의 7% 가까운 등락률 기록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프라임 히든 종목이었습니다. 하이젠 RNM은 조금은 아쉬운 이번에는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어서 그동안 가져오셨던 여러 가지 종목들, 상위 종목들 몇 가지 살펴볼 텐데요.
자, 레이크 머티리얼즈 79%, 오늘 굉장히 좋았던 한미반도체 72%, KNR 시스템까지 70%대 상승률 기록해줬고요. 나우 로보틱스와 에브리보 로봇 두 종목도 여전히 좋은 수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몇 가지 골라서 또 리뷰를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한미반도체는 또 오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윗꼬리가 조금 아쉽긴 한데 어쨌든 9%나 상승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AS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한미반도체 차트 보면서 바로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상 제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지금 들어가기에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한미반도체를 사자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월 30일, 즉 주가가 이제 상승하기 직전에 이제부터 한미반도체가 상승을 준비합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부터 이제 바로 다음 날이 14% 그리고 다음 날 같은 경우 19% 상승하면서 상승 직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이 12월 30일에 보유하셨던 분들의 기준에서 전략을 좀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게 됐었을 때 제일 높았었던 고점을 지금 다시 한번 오늘 어느 정도 물량을 소화하고 내려온 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게 됐을 때 기존에 또 박스권에 있었던 상단 자리가 오히려 지금 돌파하고 난 뒤 지지 자리로 바뀌고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구간대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기존의 박스권 상단을 강하게 돌파한 뒤 오히려 상단을 지지대 삼아서 올라가고 있는 초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밀림 또한 지난번에 있었던 급등에 따른 처음 도달의 매물 소화가 좀 진행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오히려 이렇게 밀렸을 때 같은 경우가 또다시 한번 재진입까지도 가능한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신고가 영역에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다고 하시는 분들은 신규 매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자제하셔도 괜찮겠다고 말씀드리고요.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전략을 말씀드리면 지금은 이 한미반도체를 수익 실현할 때가 아니라 계속 끌고 가면서 가져가야 될 때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코스피가 이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면서 추가적인 랠리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렇다고 했을 때는 대형주, 즉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또는 한미반도체와 같은 대형주들이 계속 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한미반도체를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수익 실현이 아니라 계속 끌고 가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맞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은 팔지 마시고 조금 더 끌고 가보자. 한미반도체 리뷰 들어봤습니다. 자, 한미반도체 외에 또 추가적으로 봐주실 종목이 있을까요? 같은 대형주를 하나 더 가지고 왔고요. 네. 사실상 한미반도체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어떻게 보면 대체할 수 있는 대형주 반도체였다고 한다면 오늘의 AS는 에코프로 BM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사실상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실질적으로는 지금 알테오젠과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지금 보게 됐었을 때 이 로봇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필요하다라는 이슈와 함께 2차전지가 새롭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 고점대를 강하게 돌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돌파를 한 상태에서 이제 어느 정도 견조한 조정을 잘 받고 지지대를 좀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지 구간이 22만 원대 하나가 있었고 20만 원대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은 제가 가격이 바뀔 때 저항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즉 10만 원대의 주가가 20만 원을 넘어서게 됐을 때에는 어느 정도 저항대가 형성이 되는데, 그 구간을 이슈와 함께 강하게 돌파한 다음에 지금 다시 한번 이제 20만 원대를 지지하면서 반등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서서 지금 제가 미국 주식도 그렇고 한국 코스피와 코스닥도 말씀드렸던 게 명절 전에 내일 베팅을 하자라고 말씀드린 부분도 코스닥이 기간 조정받으면서 상승을 준비한다라고 말씀드렸고, 코스닥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에코프로 BM 같은 시총 상위가 움직여야 됩니다. 에코프로 BM, 그래서 오늘 4%의 상승과 함께 내일 코스닥을 어떻게 보면 상승을 이끌기 위한 준비를 잘 마쳤다라고 보시면 돼서 신규 진입도 가능하다. 내가 지금 에코프로 BM을 사고 싶다라고 할 때는 못 사셨던 분들은 내일 같은 경우가 신규 진입하기에 조정 뒤에 가장 좋은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추천드렸을 때, 즉 소개드렸을 때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 끌고 가자. 즉 3천 수닥을 가기 위해서는 2차전지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2차전지가 올라가는 종목 중에서도 에코프로 BM이 수급을 가장 세게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내드렸을 때 매수하신 분들은 그대로 전량 홀딩하는 전략으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에코프로 BM도 반등을 준비하고 있는데 심지어 내일이 또 신규 진입하기 좋은 자리다 말씀을 주셨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역시 끌고 가보자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자, 두 종목 리뷰 들어봤고요. 지금부터는
이번 주에 김민재 파트너가 선별한 프라임픽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부터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프라임픽 첫 번째 종목은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입니다. 방금 채팅창에서 내일 코스닥 150 레버리지 몰빵해야겠다는 분이 있었거든요. 이거 굉장히 궁금해하실, 반가워하실 내용인 것 같습니다. ETF인데 어떤 포인트 보실까요? 오늘 코스피 ETF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가져가게 되면 수익이 좀 늘어나셨을 텐데 아마 최근에 이제 천스닥에 대한 모멘텀이 나왔었을 때 레버리지 상품, 코스닥 레버리지를 사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급락을 하게 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거를 지금 팔아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는 코스닥 이 레버리지 상품 또는 ETF를 못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고 싶은데 언제 사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지금 오늘 이 김민재 프라임 투자 대부분의 흐름이 지수 상승에 대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고 지수 상승에 대한 상품을 지금 추천을 좀 드리고 있는데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정부가 천스닥에서 3000스닥을 외쳐놨기 때문에 계속 정책 발표가 나올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차트를 통해서도 분봉을 통해서 상승을 위한 기간 조정을 잘 받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종가에 사셨거나 아니면 내일 시초가부터 들어가셔도 괜찮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일단 내용 보시는 것처럼 국내 파생 상품, 레버리지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참고하실 부분은 코덱스 코스닥 150은 1배짜리 상품, 지수와 추종하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부분은 150 레버리지입니다. 즉 곱하기 2배짜리이기 때문에 코스닥이 상승하게 됐을 때 훨씬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상품이다라는 거를 꼭 체크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내가 종목에 자신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지수 상승에 베팅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인 수익이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 즉 올해 2026년 같은 경우도 미국이 상승하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관점에서 보시면 괜찮겠다고 말씀드리고요. 차트 한번 보여드리면 레버리지 상품이 급하게 올라갔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지금 보시게 됐을 때 반등을 준비하는 모습을 잘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서 오늘 종가 때 사셨거나 아니면 내일 시초가 때 사시면 내가 코스닥이 막 올라갔었을 때 놓쳤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좋은 조정 매수의 기회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스닥이 궁금했지만 조금 더 안정적이게 지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전략으로 코스닥 150 레버리지 첫 번째 프라임픽 종목 확인해 봤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바로 이어서 확인을 해 볼 텐데요. 자, 오늘의 두 번째 픽은 에코프로머티를 가져오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뉴스가 있었어서 그런지 이 종목도 좀 급등을 한 모습인데 이 종목도 내일 들어가도 괜찮다고 보시나요? 오늘 일단 급등을 했기 때문에 분할 관점에서 오늘 내일 절반 들어가시고 그 다음날 절반 들어가시면 괜찮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그 부분은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고요. 투자 포인트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머티입니다. 일단 국내 최대의 이제 하이니켈 전구체 사업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급등한 이유가 지금 4분기 매출 같은 경우가 82%가 증가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이제 8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뉴스와 함께 오늘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가 약 10%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즉 마지막 포인트가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코스닥 3000포인트, 사실상 코스피 5000포인트라는 정부가 외침에 있었을 때 믿기지 않았지만 벌써 이미 도달해 있고 더 그 부분을 넘어서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코스닥이 3000을 갈까라고 의심하기보다는 위를 열어놓고 지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게 정부에서 계속 정책이 나올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수 상승에 계속 베팅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지금 벌써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은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머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슈를 못 받다가 실적이 좋아졌다는 뉴스와 함께 오늘 주가 상승이 제법 괜찮게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코프로 BM에 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에코프로 머티도 수급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관점에서 내가 에코프로의 종목들을 못 잡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물론 에코프로 BM 재매수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에코프로 머티를 지금 바닥권에서 잡는 것도 한번 괜찮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차트 보면서 자리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만 원대의 가격대가 사실상 에코프로 머티가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가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기술력이라든지 부동산 또는 가지고 있는 매출에 대한 부분보다 훨씬 더 저평가되어 있는 가격이 7만 원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위로 오늘 올라간 첫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그동안은 2차전지에 대한 모멘텀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자산 가치보다 밑에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뉴스를 받게 되면서 그리고 실적이 턴어라운드하게 되면서 적정 가치를 일단 올라오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단기적으로 오늘 장 종가에서 9.91%를 마감했기 때문에 급등에 따른 내일 하루 정도는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내일 전반 정도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절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세가 위로 들어가게 됐을 때 나머지 절반을 매수하시자. 일단 결국은 코스닥을 올리기 위해서는 에코프로 BM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 두 종목이 올라가게 됐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머티와 뭐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 같이 수급을 받을 거다라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에코프로 그룹 쪽 관점에서도 에코프로머티 전구체 관련해서도 오늘은 급등했으니까 조금 눌렸을 때 분할로 접근해 보자 전략을 설명해 주셨습니다.